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적은 금액만 지급하려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손해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가 결국 합의금의 규모를 좌우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요소, 바로 소득, 과실, 그리고 장애평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합의금의 크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경골, 비골, 골절 사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드릴게요. 물론 이 내용은 다른 부상에도 넓게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입니다. 영구장애냐 한시장애냐, 먼저 장애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같은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더라도 관절면이 손상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후유증의 정도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관절면이 손상되었다면 장기적으로 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구장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뼈는 부러졌지만 관절에는 이상이 없고 잘 붙어서 움직임에 문제가 없다면 한시장애로 평가되겠죠. 그렇다면 합의금에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한시장애라면 1년 한시장애인지 3년인지 혹은 5년인지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보상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런 장애평가,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저희는 의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장애평가 의사와 협업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최대한 유리한 기준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사가 일부를 조정하더라도 최종 합의금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득.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핵심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급여 명세서나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프리랜서나 일용직처럼 고정된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일용노임 단가라는 기준이 사용됩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월 324만 원 정도입니다. 즉 특별한 증빙이 없더라도 최소 이 정도 소득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 그보다 더 높은 소득을 실제로 벌고 계셨다면 그에 대한 계좌 입금 내역, 계약서, 세금 신고 내역 등을 통해 꼭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 가능한 소득이 높을수록 당연히 합의금도 커지게 됩니다. 과실, 보험사 말만 믿지 마세요. 대부분 보험사는 경찰 조사 내용이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기준표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이미 10년 넘은 관행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요. 요즘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블랙박스 영상 같은 최신 자료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니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보험회사의 과실 주장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과실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시면 분쟁조정위원회, 분심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적은 금액만 지급하려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손해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가 결국 합의금의 규모를 좌우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보험회사와 제대로 싸워줄 내 편, 전문가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저에게 편하게 연락주세요.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영상 안에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었고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 사건사고.com 검색하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